재미있는 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세계전쟁사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고대 그리스에서 로마 시대까지의 보병 전투에서 위력을 발휘한 방진 전투대형인 팔랑스에 관해 살펴보고, 이 팔랑스가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군사력은 주변 강국에 비해 크게 약했으나 기원전 7세기경 그들은 독특한 전법을 개발하여 군사력의 약세를 극복해 나갔다. 이 전법은 방진 전투대형, 즉 사각형의 전투대형인 팔랑스로 싸우는 것이었다. 그리스의 방진은 종심 12횡렬의 중보병으로 편성되었다. 방진의 구성원인 중보병은 단체의 일원으로 싸워야 했기 때문에 정신력이 중시되었다. 그리고 방진은 충격력이 생명이었으므로 대열의 유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였는데, 중보병의 정신력과 사기, 그리고 훈련이 이를 가능케 해주었다. 방진의 중보병은 무거운 갑옷, 투구, 청동제 정강이덮개 등을 착용하고 방패를 들었으며 평균 2.4m 길이의 창으로 무장했다. 그래서 각 병사는 약 34kg에 달하는 무거운 장비를 들고 싸워야 했다. 무장 가운데 가장 독특한 것은 방패로서 그것을 호플론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중보병을 뜻하는 호플라이트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약 15kg에 달하는 방패는 직경 90cm의 원형 목재에 청동판을 가장자리에 씌웠고, 방패 안쪽 가운데와 가장자리에 2개의 손잡이를 만들어 안쪽 손잡이에 팔을 끼워 다른 손잡이를 안정적으로 움켜잡도록 하였다. 이 방패로 적의 칼 공격을 막아내거나 적을 후려칠 수 있었다. 그리스에서 중보병이 등장한 것은 당시의 정치, 사회적 환경 변화에 기인한 것이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시대의 싸움은 주로 아킬레우스와 같은 영웅이 전차를 타고 달려나가 결투를 벌이는 방식으로 그들의 개인적 전투 기량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었다. 또한 말과 마차가 비쌌기 때문에 귀족 신분의 전사들만이 전투에 참여할 수 있었다. 기원전 8세기경 그리스는 인구가 증가하고 농업기술이 발전하면서 가족 단위의 소규모 집단 사회에서 다수의 가족이 모여 농사짓고 사는 취락사회로 바뀌었다. 이런 생활 방식 하에서 그리스인들은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를 선출하고 대표는 자치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도시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 당시 그리스 내의 도시국가는 1000개가 넘었으며 작은 도시는 인접도시와 연합하여 큰 도시국가를 형성했다. 이 도시들은 토지의 소유권을 두고 끊임없이 이웃 도시들과 싸웠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시민들은 도시를 지키기 위해 모두 싸움터로 나가 싸웠으며, 그렇지 않으면 시민권을 잃었다. 그리스인들은 정치제도와 마찬가지로 군사제도에 있어서도 모두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민주주의적 방식을 채택하여 시민군대를 이룬 것이었다. 병종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집단을 이루어 싸울 수 있는 보병으로만 구성했다. 호플라이트, 즉 중보병은 이전의 귀족 전사와 비교할 때 그야말로 말만 전사에 불과했으며, 개인적으로 싸운다면 전투 시 적의 좋은 표적이 될 뿐이었다. 그러나 밀집 대형을 이루어 싸울 때는 무서운 힘을 발휘했고, 기병 위주로 이루어진 적에게도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밀집 대형인 방진은 열과 오로 단단히 뭉쳐 상대방 방진과 충돌하여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훈련하였다. 최전방의 전열을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했으며 제3열까지는 창찌르기 싸움을 벌여야 했다. 쓰러지는 병사가 있으면 뒷열에 있는 병사가 빈자리를 메웠다. 뒷열로부터 압력을 받은 두 방진은 처음에는 팽팽히 맞서 싸우지만 어느 단계가 지나면 힘이 약한 쪽에 전열이 흩어지게 된다. 그러면 넘어진 병사들이 창에 찔리면서 공포에 빠진 병사들이 도망가 승부가 나는 방식이었다. 방진 간의 돌격전에서 열과 오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리스 병사들은 충분한 훈련과 용기와 사기로 전장의 공포심을 극복해냈다. 그리스인들은 전쟁에 나가 전장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방진 속에 정해진 자신의 자리를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하며, 그러지 않고 방패를 내던지고 도망가는 것을 가장 비굴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비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전우들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완전한 병영국가였던 스파르타의 어머니들은 아들을 전장에 내보낼 때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한다. 집으로 돌아올 때는 방패를 들고 오고, 그렇지 못하면 방패 위에 누워서 오너라. 이후 그리스의 방진은 마케도니아의 방진을 거쳐
로마에까지 전해져 로마 군단으로 발전하였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의 전술적 개혁에 의해 탄생한 마케도니아 방지는 4,096명의 중보병과 3,000명의 경보병, 1,024명의 기병이 하나의 방진을 형성하였는데, 이는 대체로 현대의 일개사단 병력과 비슷한 것이었다. 마케도니아의 방진은 그리스 방진의 중심 12횡렬을 16횡렬로 더 두껍게 한 것이었으며, 개인 간 간격도 그리스 방진보다 약간 넓게 유지했다. 중보병은 사리사라고 부르는 4.2m 길이의 창으로 무장하였기 때문에 간격이 좁다면 장창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마케도니아 방진은 그리스 방진과 마찬가지로 충격 전투에 특히 효과적이었으며, 고도로 훈련된 병사들은 방진 대형을 자유자재로 변환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방진이 갖고 있는 약점, 즉 둔하고 느린 대응력에도 불구하고 마케도니아 방진은 놀랄만한 융통성과 기동성을 보유하고 있음이 이후의 전투에서 증명되었다. 한편 로마군은 그들이 모방해온 그리스식의 군사제도를 과감히 버리고 군대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로마 고유의 정치적 특성과 전투 환경에 맞는 이른바 로마 군단을 창설했다. 로마 군단은 450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10개의 코호트로 편성되었는데, 코호트는 오늘날의 대대급 부대를 의미한다. 또한 코호트는 오늘날의 중대급 부대인 120명의 매니프를 기본 전술 단위로 하고 있었다. 로마 군단의 중보병 역시 방진 대형으로 싸웠다. 중보병은 전투 경험에 따라 3개의 다른 열의 부대로 나뉘었다. 하스타티는 경험이 없거나 적은 신병들로 이루어진 제1전열의 병사였다. 프린시페는 보다 전투 경험이 있는 병사들로 편성된 제2전열의 전사였다. 프린시페는 하스타티보다 장비를 잘 갖추었고 전투 경험도 더 많아 전장에서 제1전열인 하스타티가 무너지거나 패주하면 제1전열을 맡았다. 트리아리이는 전투 경험이 많은 베테랑 병사들로서 제3전열을 형성하였으며 불리한 상황의 전투에서만 투입되었다. 이들은 주로 하스타티와 프린시페를 지원하는 예비대나 어모부대 역할을 했고 긴 창으로 무장했다. 중무장한 트리아리이 대형이 예비대로 투입되어 전진하는 모습은 하스타티와 프린시페를 공격하고 있는 적들의 길을 죽였다고 한다. 로마의 격언에 트리아리이에 의지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정도로 트리아리이의 전투력은 막강하였다. 사각형 전투대형인 방진, 즉 팔랑스는 로마 시대 이후 전장에서 기병의 역할이 증대되고 화약무기가 등장하면서 서서히 전장에서 사라져갔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팔랑스의 흔적은 우리 곁에 남아있다. 우선 오늘날 군대의 열병의식과 분열 행사에서 팔랑스와 같은 사각형 대형으로 열과 오를 맞추어 정렬하고 행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남아있는 팔랑스의 외형적인 모습이라고 하겠다. 또한 팔랑스는 20세기의 일부 정치운동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다. 즉 전사들이 단단한 하나의 대오를 형성해서 앞으로 맹렬히 돌진하는 모습에 착안하여 유사한 모습으로 활동하는 극렬 정치 집단을 비유하는 지칭으로 사용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정치운동이 스페인의 팔랑에인데, 팔랑에란 단어가 바로 이 팔랑스의 어원을 두고 있다. 스페인의 팔랑에는 제2차 세계대전 전에 유럽을 풍미하던 파시즘의 영향을 받아 1933년 스페인에서 창당된 파시즘 정당이었다. 원래의 정당명은 팔랑에가 아니었으나 이 정당의 군사적이고 호전적인 성격이 마치 맹렬하게 적을 향해 돌진하는 고대의 팔랑스와 닮았다고, 이런 별명이 붙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아예 본명을 대체할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1936년부터 1939년까지의 스페인 내전 기간, 프랑코는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팔랑에와 손잡았으며, 내전이 끝난 후 팔랑에는 프랑코 총통이 지도하는 카를로스주의 정당과 통합하여 스페인 유일의 공식 정당이 되었다. 이 조직은 1975년 프랑코가 죽을 때까지 존속하였으며, 스페인이 민주화된 1975년부터 팔랑에 당원들은 팔랑에주의 성향의 정치 세력이나 극우 정치 성향의 세력으로 분화하여 오늘날까지도 존재하고 있다. 지금까지 고대 유럽의 사각형 전투대형인 방진, 즉 팔랑스와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팔랑스의 흔적을 따라 걸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